일단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수학의 바이블 중에서 미분에 관련된 보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함수의 최대와 최소,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보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첫 번째 하는 얘기는 함수의 최대와 최소인데, 사실 이 얘기는 그래프 그리기를 할 줄 알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프 그리기에서 포인트만 잡는다고 치면은 뭐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는 결국 이제 어떻게 휘어가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미분에서 0되는가, 평평한가,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다항 함수가 나올 때마다 일단 이렇게 되는 점들을 조사하자. 이 그래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것들이죠. 그 값들을 조사하자. 그리고 함수에 만약에 적당한 구간이 주어진다면 이 구간 내에서의 내를 잘라서, 함수를 이 구간 내로 이렇게 잘라서 당연히 구간 내에 자르면 이제 맨 끝에 있는 이런 점들이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표시한 이런 부분이 아마 최대 또는 최소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프를 모조리 그리지 않고도 간단하게 비교값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는가라고 하는 개념. 방정식을 좀 멋있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계속 여기 이제 일단 뭐 방송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방송에 오신 분들은 계속 즐겁게 노세요. 계속. 네. fx gx 같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정식 모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방정식 모양인데, 요 방정식의 근, 특히나 그냥 아니라 이제 실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건 뭐냐면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교점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교점 중에서도 특히나 x좌표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둘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네. 지금 뭐 니암네스도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 많이 들어왔는데, 네, 많이 노세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놀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둘이 완벽하게 같다.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뭐 양의 실근 하나와 음의 실근 두 개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았을 때 양수 쪽 x좌표 하나와 음수 쪽 x좌표 두 개를 갖는 모양으로 교점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정식 부분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부등식. 금방금방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fx가 과연 gx보다 크겠는가라는 식. 보통은 이것을 이제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증명하시오. 근데 이제 증명하면 시험에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좀 바꿔본다면 또 이렇게 되기도 해요. fx에서 gx를 뺀 값이 0 이상이다. 뭐 a 이상이다 라고 할 때 뭐 a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는 방금 봤던 것처럼 한쪽으로 일단 이양시켜서 얘를 증명해도 크게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서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예를 증명하라는 얘기는요, 이런 함수를 그래요. 그러니까 fx 빼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새로운 함수 하나 그린 다음에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결국 이 함수도 0 이상 자리에서만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서는 하나의 증명 문제를 이항시켜서 최소값 문제로 푼다는 거, 방정식에서는 근의 실근의 뭐 부호라든지 수의 비교 같은 걸 나올 때 그래프로 바꿔서 교점의 x좌표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물론 이제 자세한 예를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다고 치고요. 일단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 이게 바로 이제 속도, 거리, 시간이 등장하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통합해서 한 번에 할게요.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속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뭐 풍선의 부피를 관찰한다든지, 뭐 양동이에 물을 만들 때 뭐 물의 부피를 관찰한다든지, 혹은 그 표면 넓이를 관찰한다든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상황을 관찰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함수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계속,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계속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 개념이잖아요. 그쵸? 속도 개념. 속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면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쵸? 또 이것도 이제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 본다면, 속력은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변화율이고요. 뭐 많죠. 그런 거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다, 뭐 이렇게 에어펌프라고 하죠. 이렇게 풍선에 에어펌프 연결해가지고 바람을 쳐서 일정한 부피로 바람을 넣을 때 풍선이 처음에는 확 커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커져요. 왜냐면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이 풍선의 겉면의 넓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몇 초쯤 지났을 때 과연 표면적은 얼마만큼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겉넓이의 변화율,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1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측정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길이던, 뭐 위치던, 넓이던, 부피던, 뭔가 시간에 대한, 아니 뭐 여러분 점수가 될 수도 있겠죠. 수능 점수, 내신 점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을 하나씩 해서 이런 모든 값들이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온다고 치자. 함수가 주어진다고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스코어, 점수는 뭐 2t 더하기 30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1시간 공부하면 32점이 되는 거고 2시간 공부하면 34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점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화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해가 가겠죠. 그쵸? 예.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의 성적을 묘사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한 함수가 된 겁니다. 적당하게 어떤 변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나왔다. 보통 이렇게 쓸게요. 특히나 지금 초반에 하는 것은 이제 위치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속도, 속력, 뭐 시간, 이동거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일단 기본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위치라고 하는 값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물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적당한 시간에 관한 함수로 줬을 때 단위 시간당 이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자. 그게 바로 속도의 정의죠. 속도가 무슨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거속치 써가지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니냐, 이거는 등속도일 때나 그렇게 푸는 거지, 실제로 등속도가 아닌 수많은 운동에서는 이걸 적용 못 시켜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의 자체를. 이거는 등속도일 때만 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라는 것이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고 하자. 그럴 때 이것의 변화율을 관찰한 게 바로 속도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무엇이냐?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시간을 주고서 예를 들어서 관측을 한 지 10초가 지났을 때부터 20초가 지났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 동안 위치는 얼만큼 변했지를 이용하여 우리는 10초 동안 뭐 100m 갔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갔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간이 주어질 때는 이 속도를 평균 속도라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정한 한 시각 지금 예를 들어서 6시 20분 정각 요때 속도계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 시각에서의 속도를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순간적인 속도, 즉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그냥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해가죠? 변화율 그대로니까. 순간 속도는 여기에 리미트를 붙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속도는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미분계수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정한 구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균 변화 갖고 시험 문제는 거의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놓고 본다면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미분계수 구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위치를 미분하는 개념이 속도다라고 하는 식으로 알아두면은 좀 푸는데 좀 약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이 속도의 변화량을 관측하는 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라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가속도다 라는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의 값들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만 연습하면은 이 단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세한 문제풀이 같은 것들은 뭐 이제 학원에 왔을 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미적분 중에서 이제 미분에 관련된 파트 설명을 마쳤네요. 이렇게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